이어서 고정민 교육 전문가의 칼럼 드림하이가 방송됩니다. 지난 칼럼에 이어서 이미지를 통해 기억하는 공부법 마인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애청자께서는 시험 시간에 문제 풀 때 공부한 내용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교재 안에 그 개념을 적었던 위치를 떠올려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바로 우뇌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우뇌가 비상하게 발달된 경우 거의 모든 암기를 이런 식으로 저장한 위치를 통해서 외우게 되죠. 한번 보면 거의 다 기억을 하는 사람들의 기억 방식은 일반인들과는 좀 다른데요. 교재를 한 장 한 장 사진 찍듯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한 장면을 그것으로 기억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교재를 보면 대부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구조는 거의 비슷하고 자세히 보면 줄글로 쭉 나열되어 있고요. 보조 교재를 봐도 요약 정리는 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도 찍을 수 없습니다. 두 경우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인드맵 자체가 일종의 그림이자 형태를 갖기 때문에 이미지로 암기가 가능하게 되죠. 마인드맵은 사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뻗어나가 종이의 모든 면의 정보들을 위치할 수 있죠. 그래서 각 개념이 전체 종이 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미지를 통해서 외우는 것이 가능해지죠. 여기에 자극적으로 다양한 색을 칠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죠. 이러한 암기 방식은 특히 이미지 암기가 뛰어난 학생, 우뇌가 발달된 학생이라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이 방법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좌뇌, 우뇌 중 어떤 쪽이 우세한지는 다 다르고요. 지금까지 공부해온 습관도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마인드맵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됐다고 이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인드맵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이 억지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공부의 신에서 언제나 강조하는 방법이지만 공부법은 언제나 학생이 마지막에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학생이 직접 사용해 보면 방법이 제일 쉽죠. 직접 해보고 전보다 확실히 효율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면 됩니다. 공부법은 성적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남이 한다고 모두 따라할 필요는 없죠. 중요한 것은 학생마다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죠. 자신만의 공부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왼쪽에 어떤 줄글로 되어 있는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해놨다고 가정하죠. 내용은 똑같죠. 하지만 어떤 경우가 공부하기 쉬울까요? 대부분은 오른쪽에 요약 정리가 더 편하다고 할 겁니다. 눈에 더 잘 들어오고 암기도 쉽습니다. 줄글로 풀어져 있으면 물론 줄글로 공부했을 때도 장점도 있겠지만 만일 줄글이 단점만 있다면 아마 모든 책이 요약 정리되어 있는 형태일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보고 어떤 식의 교재를 사용할지 선택하면 될 뿐이죠.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한 표준학습법이 있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먼저 줄글로 된 교과서를 쭉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요약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교과서를 읽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해보면은요, 머릿속의 개념의 구조도 잘 잡히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만약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될 때 교과서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 지루하지 않고 훨씬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교육 전문가 고정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